건강이 최고라고들 하지만 그걸 잃기 전까지는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박정수, 올해 66살이 된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대형마트 운영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늘 부러워했죠. 정수 씨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지런함이 비결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장을 점검하고 아침 운동을 빼먹은 날이 단 하루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신했던 제 건강은 마치 튼튼한 성벽 같았습니다. 흔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한 번도 감기 한 번 제대로 걸린 적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병원은 가족들 데려다 주는 곳이었지 제가 누워있는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온 40년. 그 습관이 제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건강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그게 저를 위험에 빠뜨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었죠.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으니까요. 젊었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의 제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4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이니까요. 몸이 좀 무거웠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옷을 챙겨 입었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날씨가 춥다고 건강관리를 게을리할 순 없지라며 마트 점검을 마치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이런 날씨에도 운동하는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죠.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제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했던 거죠. 젊음의 자만심이 만든 실수였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하니까요. 새벽 4시, 저는 매장을 점검하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저는 늘 해온 대로라며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어왔지만 그것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추위에도 운동하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죠. 공원에 도착하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밖에 나와 있겠습니까? 오직 저만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독함이 저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나는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오른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늦췄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가 보여서 그쪽으로 향했죠. 간신히 벤치에 주저앉았지만 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왼쪽 얼굴이 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공원의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도 아침 조깅을 나온 젊은 의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응급실로 저를 데려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저를 검사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이라니요? 평생 건강을 자랑하던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고 제 몸의 상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새벽 활동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40년간 가져온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 새벽 습관이 사실은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건강관리법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죠. 다음 장으로 이어서 할까요? 병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지만 그의 설명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 새벽에 기온이 낮고 혈관이 수축돼서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온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걸까요? 의사는 제 의문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뛰어나서 무리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죠. 특히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것은 어쩌면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이 탓일까요? 의사는 가만히 제 표정을 살피더니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정수 씨, 새벽에 하면 특히 위험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는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새벽 습관이니 참고하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첫째, 새벽 공복 운동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습관이 사실은 제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다니요. 둘째,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저는 항상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셋째,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 하나. 최근에 일어날 때마다 살짝 어지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죠. 넷째, 새벽에 공복 상태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새벽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수면 리듬이 교란됩니다. 여섯째, 추운 날씨에 급하게 외출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곱째, 새벽에 무리한 스트레칭은 차가운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 습관들이 사실은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중얼거리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20대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좋아서 수축과 이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혈관은 그 탄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혈류에 방해가 되기도 하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려는 것은 30년 전 옷을 지금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30년 전의 습관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변했는데 제 인식은 여전히 젊었을 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40년간 유지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추천해준 노인 건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은 노년기 건강관리 전문가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정수 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제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침 루틴 7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15분간 침대에서 발목과 손목을 돌리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이 중요해요. 손목과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3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위장과 혈관에 자극을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밤새 마시지 못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물을 마시는 것을 잊고 바로 활동을 시작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셋째,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일출 후 12시간 사이의 햇빛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새벽 어둠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햇빛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넷째,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공복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최소한 바나나 1개나 삶은 달걀 하나라도 드신 후에 운동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 어지러움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무리한 스트레칭 대신 간단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해요. 격렬한 스트레칭보다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타이치나 경락 마사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쑤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섯째, 약 복용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물의 대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복용 시간과 방법이 무척 중요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종합 비타민을 아침에 공복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곱째, 실내에서 가벼운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해요. 대신 실내에서 10분만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올라간 후에 외출하는 것이 안전해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제 몸을 학대해왔던 것 같았거든요. 정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나가면 돼요. 김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벌떡 일어나는 대신 침대에 누워 발목과 손목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15분 후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40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리라는 오만함은 버렸습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적응해가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건강한 아침 루틴을 실천하면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장수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었어요. 오키나와, 사르디니아,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이 5지역은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낮잠을 30분 이하로 제한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낮잠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책을 더 읽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밤의 수면 패턴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은퇴 후 길어진 낮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 이상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루 3번 과일을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사과, 점심에는 감귤류, 저녁에는 베리류와 같이 시간대별로 다른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과일마다 가진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았지만 이제는 식탁에 항상 계절 과일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매 끼니에 단백질을 포함시킵니다. 특히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콩류를 먹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저는 이제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를 꼭 먹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넷째, 저녁에 발 마사지와 손 지압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잠들기 전 10분간 발과 손을 마사지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특히 발바닥에는 신체의 여러 부위와 연결된 지압점이 있어서 이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자기 전에 족욕을 하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는데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더군요. 다섯째,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존 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이웃들과 대화하고 모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보다 활발하게 교류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활동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매주 목요일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는 한문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 서예, 텃밭 가꾸기와 같은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관심 있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도 사라집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감사일기 쓰기, 명상, 음악 감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날의 작은 행복을 찾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장수는 단순한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습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전적으로 장수 가능성이 낮은 사람도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쓰러진 제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배우며 아침 루틴을 개선한 저는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침만 잘 보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노년기에는 오후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 오후와 저녁 습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수 씨, 아침 루틴을 잘 실천하고 계시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오후와 저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노년기에는 오후 시간이 무척 중요해요. 김 선생님은 먼저 오후 생활의 황금 법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낮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등받이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오히려 깨어난 후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낮잠 후 더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두 번째 법칙은 카페인 섭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잤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셋째,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늦게까지 일하다가 귀가해서 밤늦게 무거운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이 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저녁에는 발 지압과 손 마사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김 선생님은 발바닥의 주요 지압점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부터 족욕을 시작했는데 정말 숙면에 큰 도움이 되더군요. 다섯째, 저녁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저는 매일 밤 뉴스를 보며 잠들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제 오후와 저녁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인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허브티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한 맛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은은한 향이 좋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식후에는 15분 정도 집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족욕을 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녁 시간에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한 것입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고전 문학을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어려웠지만 차츰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 그대로 잠드는 것이 요즘의 취침 패턴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대로 나이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오히려 더 세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니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전체의 패턴을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6개월 만에 저는 거의 예전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쓰러졌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평생 자신해왔던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0년간 유지해왔던 습관이 젊었을 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의 몸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하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치 제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루틴은 제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저녁에는 독서와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숙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난 늙지 않았어라는 부정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나이가 들었고 그에 맞게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져온 평온함은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제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찾았습니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저는 지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게는 그 쓰러짐의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몸을 혹사하다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기상 직후 15분간 침대에서 발목과 손목을 돌리는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햇빛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깨워보세요. 공복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하세요. 오후에는 30분 이하로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족욕과 발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는 것입니다. 20대의 방식으로 60대의 몸을 관리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이 듦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위기를 맞기 전에 미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정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